오늘부터 해서 접선의 방정식부터 하면 되죠? 오늘 접선의 방정식부터 할 건데, 뭐, 접선의 방정식이랑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극대극소예요. 삼각함수, 3차, 4차 함수 그래프 개형 찾는 거. 그렇겠는데, 그거를 끝내는 거는 힘들 것 같고, 다 끝내지는 못할 것 같고, 아마 하다가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접선의 방정식이랑 그래프, 극대극소 쪽 오는 걸로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평균값 정리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접선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접선의 방정식에서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두 가지가 뭐였느냐? 일단 첫 번째로 곡선 위의 점이 나왔을 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곡선 밖의 점이 나왔을 때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예시를 들어드리면 뒤에 문제로 그냥 바로 봅시다. 126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5에 대하여 fx 위의 점 1,4에서의 접선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건데, 우리가 결국 얘들아, 접선이라는 건 결국에는 직선이잖아. 맞죠? 그치?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뭐만 알면 돼? 그 직선에 대한 기울기와 한 점을 알면 되죠. 맞지? 근데 얘도 그렇고 결국에는 한 점을 주고 있는 거거든? 얘는 곡선 위에 한 점을 주고 있는 거고, 얘는 밖에 한 점을 주고 있는 거고요. 뭐 당연히 문제에 따라서는 기울기를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거의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곡선 위에 한 점에서의 기울기, 우리는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계수다라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도 보면 fx가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5고, 그럼 f'x는 쟤를 미분하시면 f'x는 3x제곱에 마이너스 4x라고 쓸 수가 있는 거고, 1,4에서의 접선인 거니까 미분계수가 어디서? 1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시면 되는 거죠. 그치? 그럼 f'1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3-4니까 마이너스 1일 것이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접선이겠구나. 그리고 뭘 지나겠구나? 1,4를 지나겠구나. 그거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 세워보시면 y는 기울기 마이너스 1에 x-1 플러스 4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x-x좌표 플러스 y좌표. 혹시나 접선의 방정식이나 기울기, 다시 직선의 방정식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써보면, 기울기 a에 x-x좌표 플러스 y좌표 이렇게 쓰면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져요. 지금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1,4를 지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다 라는 거고, 근데 만약에 두 번째로 곡선 밖에 한 점이 나오면, 곡선 밖에 한 점이 133번 같은 거죠. 133번 그 중간에 있는 문제도 풀 건데, 일단은 문제 보면서 한번 같이 봅시다. 133번에 2,0에서 3분의 1의 x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다가 접선을 그었다. 그러니까 곡선 밖의 한 점에서 저 접선에다가 저 곡선에다가 접선을 그은 건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풀었느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곡선 밖의 한 점이고 결국에는 마찬가지로 기울기, 즉 미분계수를 구해야 되는데, 미분계수라는 건 접점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접점을 미지수로 설정하는 거였죠. 예를 들어서 t, ft 이런 식으로 접점을 설정하는 거였다. 그래서 여기 2,0에서 여기다가 그은 접선의 접점을 내가 미지수를 t라고 두면 그 접점은 뭐가 되느냐? t, 3분의 1 t세제곱에 마이너스 t 플러스 2라는 접점을 찾을 수가 있고 설정할 수가 있고, 그럼 그때의 미분계수도 찾아볼게요. y'은 미분하시면 x제곱에 마이너스 1인 거고, 그럼 그때의 미분계수, 얘에서의 미분계수는 뭐라는 걸 알고 있다? t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럼 그때의 접선의 방정식, 이 두 개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 세워보시면 어떻게 된다? y는 기울기가 t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 얘를 지나는 거니까 x 마이너스 t 플러스 3분의 1에 t세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2라는 걸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얘가 뭐다? 얘에서의 x좌표가 t일 때의 접선의 방정식이 된다. 그런데 그 접선의 방정식은 어디서 그은 거다? 점 2,0에서 그은 접선이다. 그러면 얘가 당연히 2,0을 지날 수밖에 없겠죠? 2,0에서 접선을 그은 거니까. 그럼 내가 여기다가 x값에다가 2 집어넣고 y값에다가 0 집어넣어서
정리하시면 t에 대한 방정식이 만들어지겠지. 그렇죠? 그래서 그 t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접선의 방정식 또는 여기서 말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접선의 방정식 문제였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곡선 위에 한 점이 나왔을 땐 바로 미분계수 구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곡선 밖에 한 점이 나왔을 때는 접점을 설정해야만 접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었다라는 것까지. 그리고 우리는 수투를 배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 정도는 기억하고 계시겠죠?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문제 풀면서 기억을 다시 되살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이 정도가 이제 개념 문제들인 거고, 우리가 근데 128번 같은 거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곡선 위에 한 점, 곡선 밖에 한 점, 이게 아니라 128번 보면 y는 mx가 곡선 y는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8에 접한다 라고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직선과 어떤 곡선이 접한다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풀 거냐? 이럴 때는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랑 똑같이 푸시면 돼요. 똑같이 풀라는 게 뭔 소리냐? 지금 우리 얘가 접하는 건 알겠는데 접점이 뭔진 모르는 거잖아. 맞죠? 접점이 뭔진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얘와 얘가 접하기 때문에 접점을 똑같이 한번 설정을 해보면 저 접점을 뭐라고 설정할 수 있다? t, 마이너스 t 세제곱에 플러스 2t 제곱에 마이너스 8이라고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제 미분에서 써보시면 y'은 마이너스 3x 제곱에 플러스 4x가 되고, 거기다가 t를 집어넣으시면 뭐가 되는 거다? 마이너스 3t 제곱에 플러스 4t가 되는 거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한 번 더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보시면 y는 마이너스 3t 제곱에 플러스 4t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t에 마이너스 t 세제곱에 플러스 2t 제곱에 마이너스 8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얘가 뭐다? 접점을 t라고 설정했을 때의 접선의 방정식인 거다. 그런데 얘가 뭐라고 나와 있는 거야? 지금 얘가 접하는 접점을 t라고 둔 거잖아, 우리는. 맞지? 그럼 그 t에서, 그 접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얘인데, 그럼 얘가 곧 mx가 되겠죠? 맞죠? 대강 그려보면 저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있고, 얘가 mx가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 접한다. 그래서 내가 얘를 t라고 두겠다는 거야. 그럼 얘 t를 기준으로 접선의 방정식을 세운 얘는 mx와 같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치? 그럼 얘와 얘는 같은 식일 거다. 그래서 얘를 전개해 보시면 얘가 마이너스 3t 제곱에 플러스 4t의 x. 그럼 이렇게 곱하시면 3t 세제곱이니까 플러스 2t 세제곱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t 제곱에 얘니까 마이너스 2t 제곱에 마이너스 8. 이고 그게 mx다 라고 나와 있는 거니까 요만큼이 몇인 거고 요만큼이 m인 거고요. 같아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요만큼이 몇일 것이다, 요만큼이 0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괜찮나요? 그래서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t값 구한 다음에 집어넣으시면 당연히 m값이 만들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 문제를 풀 때 곡선 위에 한 점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바로 푸시면 되지만 그 외의 모든 경우는 지금처럼 접점을 미지수로 설정해서 푸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너네가 만약에 이제 내신 단계에서 그냥 수투 문제에서 이제 접선의 방정식 문제를 풀 때는 다른 방식들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래프 그려서 해석하는 문제들도 있고 한데 약수량 논술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알겠죠? 수식으로 그거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된다. 곡선 위에 점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미분계수 찾아서 그걸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 찾으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 그게 아니면 지금 밖에 한 점이라고 적어놓긴 했지만 얘가 아닌 모든 경우에는 지금처럼 접점을 설정해서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자체를 바라볼 때는 약수량 논술이 좀 더 간단해. 왜냐면 경우를 많이 나눌 필요가 없어. 어차피 정석대로 수식으로 풀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이제 내신 대비할 때보다는 문제의 유형이나 그런 문제의 난이도 같은 건 되게 간단해져요. 근데 그 대신 수식이 좀 길어지겠지. 수식이 길어지는 건 있지만 일단 이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평균값 정리죠. 평균값 정리는 130번 보면 될 것 같은데 130번에 평균값 정리라는 건 뭐냐?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되는 거였고, 평균값 정리는 앞에서 쭉 정의가 나와 있긴 한데 간단하게만 보면 결국에 평균 변화율과
평균 변화율과 뭐가? 미분계수가 같아지는 점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라는 게 평균값 정리였죠. 그치?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닫힌 구간 0에서 2까지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가 3분의 2다라는 건 0에서부터 2까지의 평균 변화율과 뭐가 같다? C에서의 미분계수가 같다를 의미하는 거고 그게 뭐다? C값이 F' 3분의 2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맞죠?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어떻게 구하느냐? 지금 X값이 0부터 2까지 변하는 거니까 대입해서 먼저 보시면 X 증가량 2-0분의 Y 증가량 보시면 2 집어넣을게요. 2 집어넣으면 8 플러스 4A 플러스 2B가 되는 거고 0 집어넣으면 어차피 0일 거니까 얘가 평균 변화율이 되는 거거든. 제 미분해 보시면 F'X는 3X 제곱에 플러스 2AX에 플러스 B가 되는 거고 거기다가 3분의 2 집어넣으시면 3분의 2 집어넣었을 때 약분될 거니까 3분의 4 더하기 3분의 4A 더하기 B와 같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치? 그럼 여기서 A, B에 대한 식이 하나가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F'3은 0이다 집어넣으면 식이 하나 더 만들어져서 두 개 연립방정식 푸시면 풀리는 거죠. 됐죠? 그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문제들은 뭐 서술을 연습하거나 그럴 것도 없이 그냥 문제 풀어서 그냥 평소 풀던 대로 그냥 풀이 과정을 쭉 쓰면 이제 문제가 없는 거니까 이 정도 문제는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거 세 가지, 지금 첫 번째로 접사율 방정식에서 두 가지 경우, 그 다음에 평균값 정리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보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그래서 우리가 좀 연습해야 될 만한 문제는 135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135번 보시면 일단은 문제 한번 읽어보면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 fx에 대하여 그림과 같이 y는 fx와 2분의 1 x가 서로 다른 세점 O, A, B에서 만난다. 그랬을 때 y는 fx 위의 점 A에서의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하고 J라고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림을 한번 보면 문제에서 뭐라고 나온 거냐면 여기 요 x절편이 C인 거예요. 요 직선의 x절편이 C인 거야. 문제 읽어보면 요 3차 함수의 x절편이 C가 아니에요. 직선의 x절편이 C인 거고 이 직선은 무엇이냐? 점 A에서의 접선입니다. 점 A에서의 접선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2분의 5다라고 나와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BC의 길이도 2분의 5다. 길이가 같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라는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나와 있을 때 결국 우리는 저 3차 함수 fx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인 건데 그러면 어떻게 풀 거냐? 일단 첫 번째로 잘 봐. 여기와 여기가 같아. 그럼 A는 OB에 대한 중점이죠. 그런데 이 삼각형 한번 보자. OCB라는 삼각형 보시면 OC의 길이와 BC의 길이가 같아요. 그 말은 뭐야? 이 삼각형 OCB라는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다?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럼 이등변 삼각형에서 한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에다가 중점을 연결시키면 얘는 항상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수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괜찮아? 그러면 지금 이 직선이 y는 2분의 1 x라는 직선인데 얘가 수직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 기울기는 뭐라는 걸 알 수 있다?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C 봐봐. C는 원점에서 2분의 5만큼 떨어진 x절편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볼 수 있다? C의 좌표는 2분의 5,0이라고 볼 수가 있다. 결론은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치?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고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과 얘와의 교점이 A니까 A 구할 수 있죠? 맞나요? 그럼 A를 구했어? 그러면 O도 나와 있고 A도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B의 좌표도 구할 수가 있겠죠. 그걸 가지고 fx를 구할 수가 있겠죠. 맞죠? 그럼 한번 써봅시다. 우리가 방금 생각을 했던 순서 그대로 써보시면 일단 뭐다? 삼각형 OCB가 이등변 삼각형이고 그거를 중점을 연결했으니까 A는 뭐일 수밖에 없다? 저 직선과 CA라는 직선과 Y는 2분의 1 X라는 직선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수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직선 AC는 또는 A에서의 접선은 기울기가 몇일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2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맞죠? 맞죠? 그런데 그거를 막 장황하게 막 쓰실 필요 없고요. 왜냐? 어차피 중점이라는 거는 문제에 나와 있는 거잖아. 맞죠? 맞죠?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야? 삼각형 OCB는
무슨 삼각형이므로 이등변 삼각형이므로 결국에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중점을 연결시켰을 때 수직이 될 수밖에 없다. 즉 직선 뭐와 AC와 Y는 2분의 1 X는 수직이다. 너무 이렇게 장황하게 쓰실 필요 없어요.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칸이 그렇게 넓지 않아. 칸이 그렇게 넓지 않으니까 최대한 줄여서 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정확한 근거만 적으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거를 뭐 풀어 쓸 필요 없고. 그럼 얘 수직이다. 따라서 직선 AC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죠? 그 다음에 OC의 길이가 2분의 5다라는 것도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C에 뭐로 있을까요? 점 C는 2분의 5,0이므로 직선 AC는 뭐라고 쓸 수 있다? Y는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2분의 5, 즉 마이너스 2X 플러스 5라고 쓸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너네가 보면 알겠지만 일단은 이 직선의 방정식을 못 구하면 문제를 못 풀겠지? 맞지?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될 거야? 웬만하면 얘가 첫 번째 채점 기준이 되겠죠? 그치? 처음으로 구해야 되는 정보가 얘니까. 알겠지? 그리고 그 앞에 우리는 그거에 대한 근거를 적어준 것 뿐이다. 그래서 이 근거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막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거나 그 정도만 아니면 된다. 그래서 막 장황하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까지 구했고, 그러면 따라서 점 A는 뭐가 되는 거야? 점 A는 얘와의 교점이 되는 거니까 같다라고 두고 풀면 얘는 그냥 빠르게 계산만 할게요. 2분의 1 X와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같다라고 이렇게 쓰면 얘가 이제 2분의 5인 거니까 2가 되나요? 2,1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굳이 뭐 중간 계산 과정은 쓸 필요 없으니까. 점 A의 좌표는 2,1이 되고, 그럼 점 B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당연히 점 B의 좌표는 4,2가 되겠지. 왜? 0,0과 B의 중점이 A인 거니까 2배 하시면 되는 거죠. 0,0에서. 됐나요? 그치?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결국에 fx인 거잖아. 근데 fx는 뭐라고 나와 있었어? 최고차항 횟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나와 있었죠? 그치? 그런데 우리는 그 fx와 뭐와의 2분의 1 x와의 교점 3개 다 구한 거잖아. 맞죠? 그럼 너는 어떻게 풀 수 있니? fx 마이너스 2분의 1 x는 얘가 뭐야? fx와 2분의 1 x의 교점을 찾으면 이라는 뜻이었잖아. 왜? 결국 fx와 2분의 1 x의 교점은 fx는 2분의 1 x 이렇게 쓰는 거잖아. 맞죠? 그거를 이렇게 반대로 넘긴 거니까 fx 마이너스 2분의 1 x를 풀면 뭐라고 나와 있다? 교점이 0, 2, 4라는 거 구하는 거니까 어떻게 쓸 수 있다? x의 x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4라고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fx는 지금 최고차항 횟수가 1이라고 나와 있지, 문제. 나와 있죠? 그냥 양수라고만 나와 있어? 그럼 여기 a 이렇게 써야겠네요. 그러면 얘는 그냥 전개만 할게요. 이렇게 전개하면 x제곱에 마이너스 6x에 플러스 8인 거니까 a에 ax 전개를 하면 괜히 지저분해질 것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쓸게요. ax 세제곱에 마이너스 6x니까 마이너스 6ax 제곱에 8이니까 플러스 8ax에 2분의 1 x가 넘어오니까 플러스 2분의 1 x. 이렇게 fx 구할 수 있겠네요. 맞죠? 그럼 이제 a만 구하면 되는데 a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우리 지금 문제에서 나온 정보 중에 안 쓴 게 뭐가 있었어? 이 직선이 결국 직선 AC라는 애가 결국엔 뭐야? 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죠. 그치? 그럼 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인데 그 기울기가 뭐였으니까? 마이너스 2였으니까 얘는 뭘 의미한다? F'2를 의미한다. 2니까 지금 A 좌표가. 그 다음에 F'2는 다시 F'X는 미분해 보시면 3ax 제곱에 그다음 마이너스 12ax에 그다음 플러스 8a에 플러스 2분의 1이 되고
F'E는 집어넣으시면 12A에 마이너스 24A에 플러스 8A 플러스 2분의 1이 되고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12A에 8이니까 마이너스 4A 플러스 2분의 1은 뭐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럼 A 값 나오겠죠? 그치? 그럼 A 값 구하면 fx 구할 수 있겠지? 근데 지금 나는 칠판을 자꾸 설명하면서 쓰다 보니까 중간 계산 과정이 들어가는데 중간 계산 과정 안 쓰셔도 돼요. 알겠죠? F'X 쓰고 그러고 나서 못 쓰면 돼. 얘 지우고 얘만 바로 쓰면 돼. 이렇게 넘어가면 돼. 그래서 따라서 A는 몇이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A는 몇이니까 Fx는 몇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여러 번 얘기하는 거지만 저기서 말하는 A는 우리가 직접 설정한 변수인 거야. 맞죠? 설정한 미지수니까 저 A가 채점 기준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왜? A는 우리가 설정한 거니까. 맞죠? 그러니까 뭘 써야 돼? 그냥 A는 뭐다 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A를 구했으면 Fx까지 써주셔야 돼요. 채점 기준이 어차피 얘 아니면 얘니까. 둘 다 써야 된다고. 알지? A만 쓰면 아닌 경우도 있다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Fx 구해서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마지막은 F6 구하는 거니까 6 집어넣으시면 되겠네요. Fx 구해서. 그래서 여기서 뭐 채점 기준을 찾아보면 일단 첫 번째로 아까 얘기했던 거, 이 직선 구하는, 직선 AC 구하는 거. 이게 첫 번째가 될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점 A와 점 B 구하는 거.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fx 구해서 마지막 fx 구하는 거. 그 다음 마지막 f6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뭐 한 줄만 추가하면 f'2는 마이너스 2다. 뭐 이것까지 추가해도 되겠지. 그치?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다라는 거 중간에 필요하니까 이 정도까지 추가해 주시면 얘 아니면 얘에서 채점 기준이 걸러지겠죠. 알겠지?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최대 4개니까 문제가 어려워지면 한 5개 정도 생각하라 그랬어. 문제 풀 때. 4개를 정확하게 추론해서 풀면 좋겠지만 그게 사실 나도 힘드니까 그거는. 어떻게 그 사람의 생각을 완벽하게 맞춰.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채점 기준을 한 5개 정도에서 추릴 생각을 하시고 그 중에 4개가 걸리는 거니까 5개 정도로 추릴 생각을 하시고 문제가 쉬우면 3개 정도 생각해라 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조금 그래도 풀이가 기니까 저기서 한 5개 정도 생각해서 써주시면 되겠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함수의 증가감소와 극대극소인데 너네가 여기서 이제 내신에서와 약수령에서 조금 다른 차이점이 하나가 나오는데 뭐냐면 일단은 너네가 많이 놓치는 게 뭐가 있느냐. 첫 번째로 저기서 이렇게 나와요.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여기서 이렇게가 나와요. F'X가 0보다 크면 증가고 F'X가 0보다 작으면 감소다. 맞는 말인데 우리가 이런 거 아마 처음 개념할 때 배우셨을 거긴 한데 F'X가 양수면 증가다. 그리고 감소, 다시 얘가 0보다 작으면 감소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우는데 이거를 반대로 돌렸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만약에 그 함수가 증가다 라고 하면 여기에 뭐가 붙어야 된다?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등호가 붙으셔야 된다. 맞죠? 맞죠? 근데 여기에다가는 등호를 붙이시면 안 돼요. 무슨 이해가? 뭐 때문이었어? y는 x세제곱 같은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잖아. 그치만 얘는 올라가다가 내려오는 건 아니니까 증가함수였죠. 그치? 그래서 증가하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적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어떤 함수가 증가함수다 라는 게 나오면 여기 등호가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다가 등호를 붙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적으면 뭐도 들어가 있는 거냐면 이렇게 생긴 상수함수도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등호를 내가 붙이면. 알겠지? 근데 상수함수를 보고 우린 증가함수라고 부르지 않잖아. 그래서 여기다가는 등호를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렇죠?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얘는 사실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야. 그런데 두 번째가 뭐냐면 극대극소의 정의예요. 우리가 극대극소의 정의를 너네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거 있잖아. 극대극소의 정의는 대부분 뭐라고 배워? 증가와 감소가 바뀌는 지점을 극대극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서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는 이 지점을 극대라고 배우고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는 이 지점을 극소라고 배워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그 말이 성립을 하려면 함수가 다항함수, 즉 미분 가능한 함수여야만 해. 함수 자체가 미분 가능한 함수면 증가함수가 바뀔 때가 극대극소가 맞습니다. 즉 미분계수가 f'x가 0일 때에 대해서 f'x가 0일 때에 대해서 증가함수가 바뀌게 될 거고 언제는?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는. 근데 미분 가능한 함수가 아닐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그래서 극대극소의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극대와 극소라는 말 자체에서 나오는 이 대와 이 소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극은 좁은 범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잘 봐. 내가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게.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고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열린 구간을 찍을 거예요. 열린 구간이라는 건 얘가 포함되지 않고 얘가 포함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 열린 구간 내에서의 최대값은 어디야? 최대값은 여기인데 여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잖아. 그럼 최대값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최소값이 없는 거죠. 괜찮아? 근데 내가 열린 구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찍어볼게.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열린 구간이니까 최소값은 어디야?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겠지만 최소값은 어디야? 여기서 존재하지. 그래서 얘를 극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대와 극소의 정의가 도대체 무엇이냐? 여기서 말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하여 fx가 fa보다 작거나 같으면 fa가 fx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 말은 뭐야? 얘가 최대값이라는 소리야. 최대값. 그러니까 어떤 열린 구간에 있는 모든 x에 대하여 a에서 최대값이면 a가 극대다. 반대로 a에서 최소값이면 a가 극소다라는 거예요. 그 정의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한번 볼게. 얘가 만약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긴 그래프가 있어. 그러면 얘는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여태까지 알았던 저 정의, 증가해서 감소로 바뀐다 였으면, 그게 정의였으면 얘가 뭐여야 돼? 여기서 극대여야 되는 거잖아.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었으니까. 근데 얘는 엄밀히 따지면 극대가 아니라고요. 왜? 극대라는 건 뭐라고? 어떤 열린 구간에서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열린 구간으로 찍으면 최대값이 여긴데 여기가 비어있잖아. 그럼 얘는 최대값이야, 아니야? 아닌 거고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보고 극대라고 할 수 없다고요. 이해돼?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의, 극대극소는 증가감소가 바뀐다. 그리고 바뀌니까 f'x가 0일 것이다. 그리고 그때의 극대가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거고 극소는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 거다. 이 정의를 쓰려면 문제에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이 있어야 된다고. 없으면 이렇게 정의를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열린 구간 내에서 누가 최대값이다, 누가 최소값이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렇죠? 문제에 따라서.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일단은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이 웬만하면 따라와. 우리가 여태까지 풀었던 문제들처럼 너네가 왜 이것만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겠어? 웬만한 경우들이 전부 다 미분 가능한 함수 또는 다항함수라고 나와. 그러니까 그냥 생각 없이 풀었을 텐데 내신 단계에서는 크게 상관없어요. 내신 단계에서는 크게 상관없지만 이제 약수랑 논술에서는 일단은 이 정의를 쓰기 위해서는 미분 가능한 것부터 보여주셔야 됩니다. 혹시나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이 없으면, 알겠죠? 없으면 미분 가능성을 먼저 따져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미분 가능한 함수기 때문에 여기서 극대극소다 이렇게 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의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정의에 대한 설명이었고 나머지 애들은 우리가 다 봤던 애들이니까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36번 보면 136번에서 fx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는 무슨 함수? 다항함수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 그런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3까지 증가하고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감소하도록 하래. 그럼 뭐야?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증가와 감소가 변했네?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었네? 그럼 마이너스 3에서 뭐겠네? 극되겠네? 라는 걸 추론할 수 있다고요. 왜? 미분 가능한 함수기 때문에. 됐나요? 그래서 미분 가능한 함수면 우리가 평소 알던 요 정의를 쓰시면 된다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항상 그냥 습관적으로 극대극소, 증가 감소 이런 거 나오면 얘가 미분 가능한 함수인지 아닌지부터 따지세요. 알겠죠? 왜냐면 그때에 따라서 서술의 방향성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럼 얘 보시면 얘는 증가 감소가 바뀐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에서 극대일 것이다. 그러니까 f' 마이너스 3이 0일 것이다. 이렇게 푸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뭐 집어넣어서 푸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138번 보시면 138번에 요 밑에 조건 보시면 일단은 fx 자체가 3차 함수 즉 미분 가능한 함수고요. 열린 구간 A, B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열린 구간 A, B에 속하는 임의의 서로 다른 두 실수 x1, x2에 대하여 임의의 라는 건 모든 실수를 의미하죠. 모든 실수 x1, x2에 대하여 얘다. 얘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제가 평균 변화율이죠. 맞지? x1-x2분의 fx1-fx2니까 얘가 평균 변화율이야. 그래서 서술을 할 때 평균값 정리를 활용해서 풀 수가 있고요. 평균값 정리를 활용해서 푼다라는 건 뭐야? 얘를 뭐라고 볼 수 있다? 어떤 f'C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런데 그 f'C가 뭐다? 양수다. f'C가 양수니까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증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괜찮나요? 괜찮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얘를 평균값 정리를 근데 쓰려면 서술이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 우리 얘분의 얘가 양수라는 건 얘가 양수면 얘도 양수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얘가 음수면 얘도 음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맞나요? 맞나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한번 써볼게. 보면 만약에 x1이 x2보다 작으면 즉 x1-x2가 음수면 얘이면 뭐가 되는 거다? fx1이 fx2보다 작단 소리다. 맞나요? 반대로 x1이 x2보다 크다이면 fx1이 fx2보다 크다라는 소리다. 그 말은 뭐야? 그 말은 증가함수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열린 구간 A에서 B까지. 이렇게 서술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두 가지 다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뭐다? 얘가 평균 변화율이 나왔으니까 평균값 정리를 활용해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어차피 분수식이고 그게 양수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분자 분모의 부호가 같다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같다로 해석하면 이런 식으로 분모가 양수면 분자도 양수고 분모가 음수면 분자도 음수다. 그런데 그걸 봤더니 얘이므로 뭐다? 똑같이 쓰시면 돼요. 뭐 열린 구간 A, B에서 걔는 증가함수다. 증가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럼 증가한다라는 거니까 우리는 어떤 범위를 찾으면 돼? 이제 f'x가 양수인 범위를 찾으면 되겠죠. 그치? 여기 지금 등호 없으니까 f'x가 양수인 거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f'x는 뭐라고 쓰면 되겠어? 마이너스 6x 제곱에 플러스 18x에 플러스 24가 될 거고 얘가 양수인 범위를 찾으면 얘고 마이너스 6x 제곱에 플러스 18x에 플러스 24가 0보다 크다는 마이너스 6 곱하시면 마이너스 6 나누시면 x제곱에 마이너스 3x에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 될 거고요. 얘가 1, 4에 마이너스 붙으니까 x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러면 b-a의 최대값은 뭐야? 지금 b에서 다시 a에서 b까지 뭐니까? 증가니까 a와 b는 이 사이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 이 함수 fx는 얘에서만 증가인 거니까 얘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수직선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 사이에 뭐 a부터 b까지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b-a의 최대값은 b가 4고 a가 마이너스 1일 때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따라서 b-a의 최대값은 b는 4, a는 마이너스 1일 때이다. 따라서 최대값은 5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뭐냐? 이런 조건이 나왔을 때 얘가 왜 증가함수를 나타내는지 그 서술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지금 얘는 만약에 이 문제가 나왔다라고 치면 얘가 이 조건이 증가함수를 의미하는 그 근거가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제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근거가 채점 기준에 들어가진 않아. 웬만하면 그걸 가지고 구한 결과값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얘는
그 다음 계산들보다 얘가 증가임을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 이 문제에서. 맞죠? 그러니까 그 근거가 채점 기준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알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39번도 마찬가지죠. 139번도 마찬가지로. 아, 맞다. 얘들아, 다음 주 화요일은 수업 없다. 알겠죠? 다음 주 화요일은 설이니까 없어요. 학원 오면 학원 문 잠겨 있을 거야. 불 다 꺼져 있고 무서워 되게. 학원 불 다 꺼져 있고 문 잠겨 있으면 되게 무서워. 알지? 그러니까 괜히 헛걸음하지 마시고 다음 주 화요일은 없고요. 그 대신 토요일은 있습니다. 알겠죠? 이번 주 토요일도 있고 다음 주 토요일도 다 있는 거야. 그리고 그때 가서 또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수원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뒤에 범위가. 수원 범위가 얼마 안 남아서 이제 수원 마무리하고 한 주, 두 주 정도는 수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진도가. 우리가 아직 적분을 해야 되는데 적분을 못 들어갔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화요일날 수투를 하고 토요일날 수원을 하고 있는데 수원 끝나면 일단은 수투 쭉 마무리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수특으로 넘어갑시다. 아무튼 보시면 139번 보시면 fx가 이렇게 되어 있고 함수 fx의 극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봤을 때 일단은 f'-2가 0이라고 나와 있고요. 얘 보시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x1이 더 작은데 fx1이 더 큰 거니까 무슨 함수다? 감소함수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얘는 모인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증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지금 fx가 무슨 함수니까? 다항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결국 뭐일 것이다? 1에서 극값일 것이다. 정확히는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는 극소일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맞죠? 그럼 그거를 쓰겠지. 나에서 지금 이렇게 쓸까요? 구간, 열린 구간 마이너스 2,1에서 감소하고 그 다음 다에서 뭐 열린 구간 1에서 무한대까지 증가함으로 뭐라는 걸 알 수 있다? x는 1에서 극소이다. 따라서 f'1은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알겠지? 미분 가능하니까 이렇게 써도 된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러면 f'x는 6x제곱에 플러스 2ax에 플러스 b가 되는 거고 여기다 1 집어넣으시면 ab 값 하나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 집어넣으시면 또 하나 나오는 거죠. 그치? 그거 연립방정식 풀어서 ab 구해서 극소값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 계산 과정은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a와 b를 문제에서 설정해 준 거잖아, 미지수를. 맞죠? 그러면 얘는 채점 기준이 어디 들어가겠어? ab 구하는 거에 들어가겠죠. 맞죠?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No.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나머지들도 똑같이 풀어주시면 되고 뭐 142번 같은 거는 얘가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도록이니까 미분계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고. 증가니까 등호가 이제 들어가는 거라고.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고 그러면 얘 미분하면 2차 부등식이 만들어지겠네요. 그렇죠?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거 그것만 보고 갈게요. 얘는 뭐 서술까지는 필요 없고 간단하게만 보면 f'x는 뭐가 된다? 3x제곱에 플러스 2의 a-2의 x 그 다음 마이너스 3a 이렇게 되는데 얘가 뭐여야 된다? 항상 증가하려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모든 실수에서 성립을 해야 된다. 그럼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뭐야?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쓰시면 되죠. 맞죠?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고 여기 등호 있으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푸시면 돼요. 알겠죠? 얘는 문제만 풀면 되는 거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나한테 그런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어. 이제 어려운 문제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쉬운 문제에서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왜냐면 쓸 게 별로 없으니까 쉬운 문제에서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일단 지금 기준으로는 나중에는 좀 더 다듬겠지만 일단 지금 기준으로는 그 답지랑 똑같이 쓸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쉬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당연히 추려야 돼. 이게
요약을 해서 써야 되는 거잖아. 어려운 문제는 너무 양이 많으니까. 근데 쉬운 문제는 그냥 답지에 있는 그대로를 쓰시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단계에서는. 알겠죠?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144번 보시면, 144번에 함수 fx는 3분의 1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마이너스 3a제곱 x가 열린 구간 k에서 k 플러스 2에서 감소하도록 하는 양수 a에 대하여 a의 값이 최소일 때라고 되어 있네요. 최소일 때 f의 2k를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에 얘는 뭐야? 결국에 k에서 k 플러스 2까지 감소한다라는 건 지금 f'x가 0보다 작을 때겠죠? 그치? 그 f'x가 0보다 작을 때니까 미분해보시면 f'x는 x제곱에 플러스 2ax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제곱 이렇게 될 거고 감소하니까 f'x가 0보다 작을 때를 구할 건데 얘가 지금 3a랑 a 해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맞죠? 그리고 a가 뭐라고 나와 있어? a가 양수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 f'x가 음수인 부분 또는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다? 얘를 기준으로 보면 x가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3a에서부터 어디까지다? a까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치?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다고? k에서 k 플러스 2 사이에서 감소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건 이 범위 안에 k와 k 플러스 2가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지. 맞죠? 그러니까 내가 수직선을 한번 그려보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3a에서부터 a까지가 감소하는 구간이야. 감소하는 구간인데 그 k에서 k 플러스 2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요 구간에서 뭐일 것이다. 감소일 것이다. 그러면 k는 뭐보다는 마이너스 3a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될 거고 k 플러스 2는 뭐보다는 a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그치?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니까 따라서 얘가 여기 이 구간에서 감소한다라고 뭐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k는 마이너스 3a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고 k 플러스 2는 a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a의 값이 최소래요. a의 값이 최소래. 그러면 내가 얘를 a를 기준으로 정리를 해주면 a는 마이너스 3분의 k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바꾸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a는 k 플러스 2보다 크거나 같다고 a는 마이너스 3분의 k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네요. 하나요? 이거 틀린 거 없죠? k 플러스 2고 감소고 그리고 뭔가 이상한데? 얘를 그냥 k로 정리합시다. 여기 쓰지 말고 k로 정리하면 k가 a-2 이렇게 될 거고 그럼 k가 이렇게 범위가 만들어지겠네요. 마이너스 3a에서 a-2다.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그치? 그런데 이런 k 값이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 맞죠? 만약에 k가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 얘를 만족하는 k 값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왜냐면 저기서 k에서 k 플러스 2까지 감소해야 되는 거니까. 맞지? 근데 만약에 그냥 예를 들어서 얘가 1이고 얘가 0이야. 예를 들어서. 그럼 k 값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만족시키는 k값이 있으려면 뭐여야 돼? 마이너스 3a가 기본적으로 a-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겠죠. 그래야 그때의 k값이 존재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넘겨서 계산해 보시면 4a는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고요. a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만들어지고 그럼 그때의 최소값이 2분의 1이겠네. 됐나요? 그럼 k에다 다시 a에다가 2분의 1 집어넣으면 얘도 그렇고 둘 다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거니까 k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게 만들어지겠네요. 맞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고 얘를 만약에 서술한다라고 치면 항상 너네가 풀 때도 이렇게 풀 거야. 그냥 대충 그냥 문제지에다가 쭉 쓰고 문제지에다가 절대 서술을 하지 마세요. 시간 없어.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가천대 기준으로 수학이 9문제인데 얘를 최대치로 잡아도 60분이야. 알겠지? 근데 이 최대치로 잡은 건 국어를 20분 안에 끝낸다는 가정하에 60분인 거야.
근데 너네가 나중에 풀어보면 알겠지만 국어 6문제를 20분 안에 푸는 게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 20분 안에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최대치로 잡았을 때 60분이니까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문제지에다가 서술을 하지 마시고 문제지에다가는 그냥 풀듯이 풀고요. 평소에 풀듯이 그냥 막 풀어. 막 풀어. 그 대신 이제 좀 보기 편하게 정리는 해야겠지. 막 문제지에다가 말 쓰고 막 그러지 말고 그거를 요약해서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네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쭉 풀었어. 그럼 쓸 때는 어떻게 하면 돼? 쓸 때는 어떻게 하면 돼? 일단 첫 번째 우리 뭐 구했니? 얘 구했죠? 얘가 어떻게 나오는 거야?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을 찾은 거야. 맞죠? 맞죠? 그럼 어떻게 쓰면 돼? 지금 우리가 했던 것처럼 f'x는 얘다. f'x는 얘고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x의 범위는 보다 x는 마이너스 3a에서부터 a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죠? 맞죠? 근데 그러고 나서 우리 뭐 했다고? k에서 k 플러스 2까지 감소여야 하는 거니까 k에서 k 플러스 2가 요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얘는 일단 지울게요. 잠깐 지울게요.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럼 그랬을 때 얘에서 감소하는 거니까 따라서 지금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마이너스 3a보다 k가 크거나 같다. 이고 뭐다? k 플러스 2는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아니면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렇게 한 번에 읽으셔도 돼요. 어차피 이제 k가 k 플러스 2보다 큰 건 맞는 거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범위가 뭐였다? k는 마이너스 3a보다는 크거나 같고 뭐보다는 a-2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런데 k가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뭐고? 얘는 얘고 그 다음에 a값 구하시고 따라서 a의 최소값은 2분의 1이고 그때의 k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해서 집어넣어 주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서술은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서술은 어떻게 하면 된다? 지금 얘 풀면 되고 얘가 존재하려면 이 k값이 존재하려면 a의 최소값은 2분의 1이고 그때 k값 구해서 집어넣어서 f2k까지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그냥 쭉 계산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런 방식대로 서술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45번인데 145번이 조금 지저분해요. 좀 지저분한데 일단은 보시면 좀 지저분하다기보다는 좀 풀이가 긴데 보시면 가에서 문제 읽어보시면 최고차 항해수가 1인 3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랬을 때 가에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절대값 fx-3x의 값이 존재한다. 라는 건 일단 두 가지를 따져야 되는데 첫 번째로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가 0으로 간다라는 걸 따져야 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 결국에 얘가 0으로 가는 거잖아. 맞죠? 결국에 얘가 0으로 가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절대값을 씌웠을 때 제가 결국에 존재한다는 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존재하는 거잖아. 맞죠? 맞죠? 근데 너네 이런 거 아마 봤을 거야. x분의 절대값 x라는 애가 있고 리미트 x가 0으로 가면 일단은 0분의 0꼴이야. 그런데 0의 좌극한에서는 뭐가 되고 x분의 마이너스 x. 왜? 얘가 음수니까. 0을 자극하는 음수니까 x분의 마이너스 x가 되고 0의 우극한에서는 x분의 x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몇으로 수렴하고 마이너스 1로 수렴하고 얘는 1로 수렴하니까 얘는 수렴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죠. 맞죠? 맞죠? 그래서 절대값이 있는 함수에서 무조건 0분의 0꼴이 된다라고 해서 무조건 수렴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뭘 따져야 된다? 일단 0인 건 확실하고 0분의 0꼴이 아니면 수렴할 수 없으니까 제가 0을 집어넣었을 때 F0이 0인 건 확실한데 0의 좌극한과 우극한에서 지금처럼 부호가 바뀌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까지 이제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 보시면 일단 첫 번째로 뭐다?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갈 거다 해서 F0은 0이다를 찾을 수가 있다고. 맞죠?
맞죠? 근데 그 앞에 서술에다가는 뭐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절대값 fx-3x가 수렴함으로 또는 존재함으로 f0은 0이다. 그러니까 fx는 뭐라고 쓸 수 있다? 최고차항의 수가 1인 3차 함수니까 x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놓고 다시 한번 집어넣으셔야 된다고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절대값 fx-3x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제가 뭐가 된다? 지금 보면 여기서 x 묶이게 되잖아. 맞죠? 그래서 묶어주면 어떻게 되냐? 절대값에 x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3 이렇게 묶이게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너네 이거 알지?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는 절대값 a, b로 합쳐지는 거 가능하죠? 근데 그거를 그러면 둘로 쪼개는 것도 가능한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내가 얘를 둘로 쪼개보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절대값 x 곱하기 절대값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3 이렇게 쪼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런데 얘가 뭐 해야 된다? 수렴해야 된다. 그 말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괜찮나요? 그러면 따라서 리미트 x가 0의 좌극한일 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아까 했던 거 0의 좌극한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x가 된다고? 마이너스 x가 되니까 얘분의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맞지? 그러면 리미트 x가 0의 좌극한일 때 x분의 절대값 fx-3x는 뭐가 된다? 방금 위에서 봤듯이 리미트 x가 0의 좌극한일 때 마이너스의 절대값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3이 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 x에다가 0을 집어넣어 주시면 얘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절대값에 b-3이 된다. 괜찮나요? 따라서 그 다음 두 번째로 리미트 x가 0의 우극한일 때 x분의 절대값 fx-3x는 얘는 뭐가 된다? 리미트 x가 0의 우극한일 때 그냥 절대값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3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럼 얘는 뭐가 된다? 절대값 b-3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수렴하니까 얘와 얘가 같겠지. 맞죠? 따라서 절대값 b-3은 마이너스 절대값 b-3이므로 b는 몇이다? 3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왜? 얘가 0이 아니면 같을 수 없으니까. 됐죠? b는 3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나에서 f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한다. 즉 fx는 정확히는 f'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맞죠? 일단은 여기까지 구하시면 되고 b는 3이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나에서 f'x는 지금 여기다가 3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여기다 한번 쓸까요? b는 3이다 써놓고 fx는 그러면 저기다 3 집어넣어서 전개하면 x세제곱에 ax제곱에 플러스 3x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맞죠? 그래 놓고 미분하시면 뭐가 되느냐? f'x는 3x제곱에 플러스 2ax에 플러스 3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이므로 맞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얘가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쓰시면 a제곱에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근데 우리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게 뭐야? f2의 최대 최소인 거잖아. 맞나요? f2의 최대 최소인 거니까 f2는 여기다 쓸게요. f2는
잘 안 보이려나? 여기다 쓸까?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이어서 쓰시면 돼요. F2는 뭐가 되는 거야? 어디? 여기니까 여기다가 2 집어넣으시면 F2는 8에 6이니까 14 플러스 4A이고 근데 A가 마이너스 3부터 3이니까 어디까지야? F2는 뭐보다 크거나 같고 A에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10이니까 2보다 크거나 같고 F2는 3 집어넣으시면 10이니까 26보다 작거나 같다. 최대값은 26이고 최소값은 2다. 합은 28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괜찮나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얘를 채점 기준을 좀 나눠보면 얘는 좀 내용이 많다 보니까 5개를 뽑아보면 일단은 얘는 너무 쉬운 거잖아. F형은 0이다를 구하는 건. 너무 쉬운 거니까 여기서 쭉 와서 좌극한이 얘고 우극한이 얘고 B가 3이다.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A의 범위 구하고 마지막에 최대 최소 구해서 합하는 거 이렇게 한 5개 정도 뽑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거 여기서 하나 줄이면 뭐 여기서 하나 줄일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찝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한 5개 정도로 줄이면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네요. 일단 무조건 빠지면 안 되는 거 A의 범위. A의 범위 못 구하면 못 푸는 거니까. 맞죠? 두 번째, B는 3이라는 거. 그다음 세 번째, 최대 최소 해서 합 구하는 거. 이렇게 3개는 무조건 들어갈 거고 그 외에 하나는 이제 그때그때마다 다를 거니까 이 정도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나머지 애들은 보시면 되고 그 다음 148번, 149번을 풀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148번 보시면 148번에 fx는 3x 4제곱에 마이너스 4ax 세제곱에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12ax 플러스 5다. 그랬을 때 f2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고요. 가에서 fx가 극값을 갖는 실수 x의 개수는 1개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f의 절대값 x가 극값을 갖는 실수 x의 개수는 3개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그랬을 때 문제를 어떻게 풀지 한번 봅시다. 일단 보시면 fx가 극값을 갖는다. 그런데 fx는 4차 함수, 즉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니까 바로 f'x로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f'x는 제 미분해 보시면 12x 세제곱에 그 다음 마이너스 12ax 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x 그 다음에 플러스 12a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맞죠? 근데 얘들아 여기다가 그냥 는 0 이렇게 붙이시면 안 돼요. 알겠죠? 서술할 때 얘가 여기다가 는 0 이렇게 붙이면 뭔 소리야? 그냥 f'x가 0이다라는 소리야. 뭐야? 항등식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얘가 항상 0이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0을 붙이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를 이제 인수분해를 바로 해야죠. 얘는 12로 묶었을 때 뭐가 되는 거야? x세제곱에 마이너스 ax 제곱에 마이너스 x에 플러스 a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 인수분해하면 뭐로 되니?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a니까 1로 되겠네요. 얘는 간단히 빠르게 합시다. 1, 1, 1, 마이너스 a 플러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0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a, 1이니까 얘가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a에 x 플러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됐죠? 이 인수분해하는 건 굳이 쓸 필요 없고 결과만 쓰면 되는 거니까 얘다. 따라서 f'x는 0에 그는 x는 마이너스 1 또는 1 또는 a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괜찮나요? 그러니까 몇 개인 거야? 일단 f'x가 0에서의 그는 3개인 거죠. 그치? 그러면 극값은 원래 3개여야 되는데 가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 극값이 뭐다? 1개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네들 중에 뭐가 존재한다는 거야? 중근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치? f'x는 0에서 중근이면 걔는 극값이 아닌 거였어. 왜? 중근이면 부호가 바뀌지 않아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가에서 뭐 또는 가 조건에 의해서 a는 마이너스 1
또는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됐나요? 가조건에 의해 a는 마이너스 1 또는 1이다. 그러면 경우가 두 가지인 거니까 나눠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 a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fx는 뭐다? 마이너스 1이니까 3x 4제곱에 플러스 4ax 세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 제곱에 마이너스 12x에 플러스 5가 되는 거고, 그럼 우리는 f의 절대값 x가 극값을 갖는 실수 x의 개수가 3개여야 되는데, 우리 x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뭐라는 거 알고 있어? 얘들아, 생각해봐. f의 절대값 x에서 x가 양수면 fx인 거고, x가 음수면 f의 마이너스 x인 거잖아. 그치? 그럼 f의 마이너스 x라는 게 뭐야? 얘를 y축 대칭한 거죠? 맞나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래프가 지금처럼 만약에 a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마이너스 1에선 중근, 즉 마이너스 1에선 극값이 아닌 거고 1에서만 극값인 거잖아. 맞지?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마이너스 1에서는 중근이고 1에서는 극값이면 어떻게 생겼다? 얘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겠죠? 맞죠? 근데 얘를 어떻게 한다고? x가 양수인 쪽, 즉 y축에 대하여 오른쪽인 걸 그린 다음 나머지 왼쪽 거는 지우시고요. x가 양수인 쪽만 볼 거니까 왼쪽 건 지우시고 얘를 y축에 대하여 대칭하면 이렇게 생겼다고. 얘가 지금 f의 마이너스 x, 다시 f의 절대값 x 그래프라고요. 그럼 극값이 몇 개 생겨? 3개 생기는 거 맞지? 맞죠? a가 마이너스 1일 땐 3개 생기겠죠? 그런데 반대로 a가 1일 때 봐봐. a가 1일 때를 보면 반대로 그리겠지.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인 거야, 중근이. 근데 어떻게 그린다고? 저 그래프는 y축을 기준으로 잘라서 오른쪽 것만 보는 거고요. 오른쪽 것만. 그 상태로 이런 식으로 대칭을 해서 그리시면 된다고요. 그럼 극값이 몇 개밖에 안 생겨? 한 개밖에 안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a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지. 맞나요? 그 내가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건데 어차피 우리가 이걸 서술하기 전에 a가 마이너스 1인지 1인지는 판단을 하고 넘어올 거잖아. 문제를 풀고 넘어올 거잖아. 못 풀었으면 안 넘어올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뭐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래프로 해석을 하면 어차피 여기다가 그래프를 그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프로 해석을 하면 a가 마이너스 1인 걸 알 수가 있다. 그러면 1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 맞죠? 그러니까 아닌 것보다는 맞는 거에다가 좀 더 힘을 줘서 서술을 하셔야 된다고요. 똑같이 서술해도 되는데 칸이 부족할 거니까. 맞죠? 그럼 a가 마이너스 1일 때 fx는 이렇게 되는 거고 fx는 이렇게 되는 거고 x는 어디서? x는 1에서 그 값을 갖는다. 그 값을 갖는다. 그러면 나에서 f의 절대값 x는 얘는 4제곱이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세제곱이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4a의 절대값 x의 세제곱. 아니면 그냥 이렇게 쓸까요? 절대값 x는 이렇게 그냥 바꿔 쓸게요. 얘는 fx랑 f의 마이너스 x로 나뉘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고 얘는 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나요? 얘이므로 x는 어디서? 1, 0, 마이너스 1에서 그 값을 갖는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왜? 원래 거에서 1에서 그 값을 가졌고 여기다가 그럼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그 값을 가질 거고 그 다음 바뀌는 0에서 그 값을 갖는다는 거 우리 그래프로 찾았잖아. 맞죠? 이게 갖는다 라고 쓰시면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두 번째 a는 1일 때 어떻게 쓰면 돼? x는 다시 f의 절대값 x는 0에서만 그 값을 갖는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a는 몇이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러고 나서 F2로 넘어가시면 되는 거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둘을 줄여야 되느냐? 얘가 길어서 그래, 얘가 길어서. 얘도 지금 엄청 줄인 거거든, 사실. 원래는 더 막 써야 되는데 줄인 거예요. 왜냐? 결론을 써야 되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얘 보시면 일단 첫 번째로 요거 A가 마이너스 1 또는 1이라는 거 찾는 거. 이게 첫 번째일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 A가 마이너스 1일 때 그 값이 3개 나오는 거. 그 다음 다시 A가 1일 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거 구하는 거. 그 다음 마지막으로 F2가 몇인지까지 구해주시면 되겠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제 경우가 나눠져 있는 경우에는 얘가 2점, 3점, 2점, 그 다음 마지막 F2가 3점, 보통 이런 식으로 돼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은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일단은 문제를 푸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못 풀면 서술을 공부하는 의미가 없어. 그래서 일단 지금은 이제 내가 중간중간에 서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하긴 하지만 일단 문제 푸는 거 위주로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기르는 게 가장 먼저고요. 그러고 나서 어차피 우리는 1년 내내 계속 서술 연습을 할 거야. 기출문제 풀고 하면서 계속 서술 연습을 할 거니까 일단은 자꾸 이제 서술 연습을 하다가 문제를 안 풀거나 문제를 못 푸거나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지 마시고 일단은 1차적인 목표는 문제를 푸는 거에 중점을 두시고요. 이제 잘 풀 수 있으면 그때 가서 천천히 서술 연습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9번 보시면 149번 보면 얘는 이제 빠르게 넘어갈 건데 149번에 얘는 리미트 h가 0에 자극한일 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얘는 리미트 h가 0에 우극한일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얘는 좌미분계수가 되는 거고 얘는 우미분계수가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원래는 전부터 계속 얘기했었던 게 원래는 FH라고 나와 있으니까 요 X자리에다가 X자리에다가 H를 집어넣어서 정리를 막 하셔야 돼요. 정리를 하시면 뭔가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다가도 H 집어넣어서 뭐 정리해서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건데 그거를 좀 줄이려면 계산 과정을 좀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우리가 앞서 했던 것처럼 fx는 쟤인데 쟤를 이렇게 쓸 수가 있죠. fx는 둘로 나눠서 쓸 수가 있다.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x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라고 쓸 수가 있고 두 번째는 x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x제곱에 마이너스 ax 플러스 2라고 쓸 수가 있고 얘는 x가 양수일 때고 얘는 x가 음수일 때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따라서 리미트 h가 0에 좌극한일 때 h분의 fh-f0은 얘가 결국 뭐라는 거 알고 있다고 우리는 0에서의 좌미분계수인 걸 알고 있다고요. 근데 여기다가 또 h 집어넣어가지고 막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좌미분계수인 거 알고 있으니까 얘 미분하면 3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a라는 거 알고 있잖아. 맞지? 그럼 이 상태로 0을 집어넣으면 얘 뭐가 된다고? 마이너스 a가 된다.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요. 알겠죠? 왜? 함수를 써줬으니까.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리미트 h가 0에 우극한일 때 h분의 fh-f0은 뭐겠어? 그럼 얘는 a가 될 거다. 괜찮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a 곱하기 a는 마이너스 4고 그럼 a제곱은 4다. a는 양수니까 a는 2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괜찮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해주면 돼? 2 집어넣어서 얘와 얘 써준 다음에 뭐 그 값만 찾아주시면 끝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이렇게 fx 쓰고 나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미분계수가 뭐가 되는지 찾는 게 하나 있을 거고 그다음 두 번째 a가 2인 거 그거 가지고 a가 2인 걸 찾는 게 하나 있을 거고요. 그거 가지고 마지막 그 값 찾는 거까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죠. 맞죠? 그래서 지금 어차피 얘는 찾으면 얘가 저절로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보통 만약에 얘가 쟤 해서 세 가지로 나뉜다라고 하면 4점, 2점, 4점 보통 이렇게 나뉘고요. 4점, 2점, 4점 보통 이렇게 나뉘고 만약에 저기서 이제 채점 기준을 두 개로 늘어난다 치면 얘가 3점, 2점에 저기서 3점, 2점 뭐 이런 식으로 돼요 보통.
알겠죠? 왜? 얘를 찾으면 얘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니까.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너네가 문제를 풀 때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어려운 문제는 당연히 못 풀 수도 있어. 그리고 전에 내가 이제 첫 시간에 그 약수량 논술 OT 하면서 한번 얘기를 했었던 건데 결국 15개 중에 12개를 완벽하게 맞출 수 있으면 그러니까 150점 만점에 120점 이상이면 웬만하면 합격권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맞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 너무 어려운 문제가 완전 그냥 모의고사 킬러 문제 수준의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너네한테 어려운 문제가 많게는 한 2문제 정도가 나올 거예요. 2문제, 3문제 정도가.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다 틀린다고 가정을 해도 합격을 할 수는 있어. 합격을 할 수 있는데 너네가 분명히 수학이 항상 그렇잖아. 맞게 풀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채점하면 틀려 있잖아.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만약에 이 문제가 엄청 어려워서 손을 못 대겠어. 그러면 이런 것처럼 그냥 조건에 대한 해석이라도 쓰라는 거야. 그러면 2점이든 3점이든 받을 거니까. 알겠죠? 아예 그냥 백지로 내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너네가 일단은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백지로 내지 않는 연습도 하셔야 돼요. 이제는. 알겠죠? 완벽하게 풀면 좋겠지만 완벽하게 풀지 못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걸 대비해서 어떻게 한다? 백지가 아니라 이런 식의 조건의 해석이라도 써라. 그리고 예전에 이제 그 가천대 약수량 논술 설명회에서 그 사람이 그 관계자가 한 말이 있는데 만약에 아예 너네가 백지야. 아예 백지인데 답이 2야. 근데 너네가 2로 찍어서 2만 딱 썼어. 그래도 답점수를 준대. 마지막 최종 답점수는. 알겠죠? 그러니까 백지로 내지 말란 소리야. 어떻게든 부분 점수를 주니까. 부분 점수 주니까. 알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끝나요? 끝나요? 그래서 백지로 내지 마시고 못 풀겠으면 이제 내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찍으세요. 근데 주관식이라 다 주관식이고 그러니까 찍는다고 이제 맞출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자? 앞에 있는 조건 해석이라고 쓰면 최소한 2점이라도 2점, 3점이라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운 좋으면 5점씩도 받아요. 왜냐면 내가 보기엔 어려웠는데 생각보다 그 뒤에 계산 과정이 이제 어렵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채점 기준에 들어가봤자 뭐 2점, 3점 해가서 5점 정도 들어간단 말이야. 그렇게 안 어려우면. 그럼 이제 앞부분 조건 해석에서 5점을 주는 거니까. 여기 10점을 어떻게든 나눠서 주는 거니까. 이제 운 좋게 그런 거 이제 걸릴 수도 있으니까 웬만하면 백지로 쓰지 마세요. 나중에 우리가 뭐 기출문제 보고 하다 보면은 내가 또 여러 번 얘기할 거고 거기다가 이제 코멘트 계속 달아드릴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시험 보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서술을 해야 되는지 코멘트를 계속 달아드릴 건데 그거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가지 마시고 계속 적용시키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무튼 이렇게까지 보면 우리가 오늘 나가려고 했던 극대극소까지는 일단은 마무리가 된 거고요. 마무리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연습 문제로 넘어가셔서 이제 앞부분 문제들은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쭉 넘어가셔서 우리가 볼만한 문제가 또 이제 너무 많이 넘어가면 숙제가 너무 많아지니까 159번 하고 오늘 마무리 합시다. 그 중간에 있는 애들은 문제가 쉬워서 그냥 한 번씩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르는 거 질문들 하시고 159번 보시면 상수 K에 대하여 함수 fx는 x세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k-3이다. 그랬을 때 fx 위의 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에서의 접선이 즉 얘가 얘 위의 점이니까 집어넣어서 k값 구할 수 있겠네. 맞죠? 그리고 위의 점 나왔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그 접선이 만나는 점을 B라고 할 거고 점 B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5분의 1인 직선이 만나는 점을 C라고 하겠다. 그랬을 때 뭐 AC, 점 B가 AC를 지름으로 하는 원위의 점일 때 AB의 길이를 구하여라.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럼 일단은 1차적으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니까 저기다 대입해서 K값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F-1은 F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플러스 K 마이너스 3이네. 그러면 그냥 마이너스 4가 나오네요. K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뭐 굳이 쓸 필요는 없겠네요.
그럼 바로 이렇게 가면 되겠네. f'x는 집어넣어 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가 성립을 하는 거니까 굳이 뭐 넣는 거 보여줄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f'x로 바로 넘어가시면 3x 제곱에 플러스 k가 되는 거고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1은 3 플러스 k가 되겠네. 맞나요? 맞나요? 그러면 점 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y는 뭐가 되는 거야? 3 플러스 k에 x 플러스 1 마이너스 4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계산해 보시면 뭐가 된다? 3 플러스 k에 x에 플러스 k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맞나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뭘 찾아야 된다고? fx와 만나는 점 b를 찾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린 뭐해? fx와 얘를 같다라고 두겠죠. 그치? 그러면 같다라고 두시면 x세제곱에 플러스 kx에 플러스 k-3은 예, 3 플러스 k에 x 플러스 k-1이고, 그러면 다 왼쪽으로 넘기기 위해서 kx 지워질 거고요. kk 지워질 거니까 x세제곱에 마이너스 3x에 넘어가면 플러스 마이너스 2가 0인 거고, 그럼 x는 뭐 나와? 예,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의 제곱에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따라서 b는 뭐다? 2, b는 2, 여기다가 어디냐? 여기다가 2 집어넣으시면 8 플러스 2k 플러스 k 마이너스 3이니까 3k 플러스 5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됐죠? x좌표가 2인 거 나오니까 얘인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점 B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5분의 1인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은 C래. 그러면 점 B가 얘인 거니까 Y는 기울기 마이너스 5분의 1에 점 B를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만들어주시면 x-2에 플러스 3k 플러스 5 이렇게 적을 거고, 그 다음에 Y축과 만나는 거니까 x에다가 0 집어넣겠죠? 그치? 그럼 x에다가 0 집어넣으시면 점 C는 뭐가 되는 거다? 0 집어넣으면 이렇게가 5분의 2가 될 거니까 얘랑 계산해서 3k 0, 0,3k에 지금 5분의 2니까 5분의 25에 5분의 27?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 B가 AC를 지름으로 하는 원위의 점이래. 그러니까 봐봐, 원이 이렇게 있어. 원이 이런 식으로 있는데 AC가 지름이야. 그래놓고 B가 여기 있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 만들었을 때 여기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직각이 될 수밖에 없죠. 맞지? 그런데 B가 어떻게 나온 거라고? A에서의 접선을 그렸을 때 B는 그 접선 위의 점이야. 맞죠? C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B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5분의 1인 직선을 그렸을 때 만나는 점이 C야.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요 기울기가 뭐라고? 요 기울기가 3 플러스 K라고요? 맞죠? 그 다음에 BC의 기울기가 뭐야? 마이너스 5분의 1이라고요. 그럼 수직이니까 얘의 기울기가 몇인 걸 알 수 있어? 5인 걸 알 수 있겠죠? 맞죠? 그치? 그러면 쟤를 마지막으로 서술만 하면 지금 조건에서 나오는 거니까 따라서 직선 AB와 직선 BC는 모임으로 수직이므로, 괜찮나요? 수직이므로 모인 걸 알 수 있다. 지금 3 플러스 K는 5다. 즉 K는 2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됐나요? 그럼 K에다가 2 집어넣으면 얘는 B는 따라서 B는 2,11이고 A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니까 얘는 뭐 굳이 쓸 필요 없고 문제 나와 있으니까 얘고 그럼 A, B의 길이는 루트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에서 얘까지의 길이니까 9 더하기 4니까 15, 15의 제곱 225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얘도 뭐 그래서 짚어보면 일단 첫 번째 당연히 이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게 먼저일 거고 다음 두 번째 B의 좌표 구하는 게 두 번째일 거고요. 세 번째는 봐봐. C의 좌표를 구하는 게 굳이 의미가 있을까? C의 좌표 밑에서 뭐 쓰니? 안 쓰죠? 그러면 C의 좌표는 빠질 확률이 크고 당연히 여기서 뭐를 구하는 게 K는 2다를 구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 A, B의 길이 구하는 것까지 해서 4개 이렇게 들어가겠지. 맞지?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숙제도 여기 159번까지 해오시면 되고 이게 약수량 논술이 사실 너네한테 중간중간 수업 중간중간에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줄 수는 없어. 나중에 어차피 우리가 뭐 기출문제 보고 할 때는 이제 클린 시간에 시험을 보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많이 이제 풀 시간을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꼭 시간을 내서 스스로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클린 시간에 문제 풀어보시고 질문 있으면 질문들 하시고 그리고 숙제로 풀어오시고 알겠죠?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합시다. 고생들 하셨어요.